보수적 유교 사상과 신문물의 충격이 가득했던 1992년. 순진한 그때의 사람들을 충격에 놀라 벌떡 일어나게 만든 90년대 중년 여성들의 존중받지 못했던 성,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드라마의 시작은 1992년 정숙한 시골 마을에 유교 사상 파괴적 물건이 등장하며 시작됩니다. 이날 마을 사람들의 세상이 뒤집히게 됩니다. 나름 개화된 사람들은 이를 반기지만 90년대 여성들에겐 남사스럽기 짝이 없었고, 모구장처럼 이렇게 훤히 다 들여다봐서 이걸 어메 그래도 요거는 좀 예쁘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거 보리 거는 거 아닌데? 팬티예요. 이건 좀 불량한 것 같은데? 아래 박음질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그런 모양이에요. 아니 왜? 그건 그 문 활짝 열어놓고 장사하는 집들이 있죠?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러긴 번번이 열어주기 불편한 게 드나들기 편안하고 그런 거지. 바로 그거예요. 드나들긴 뭐가? 거시기 몸이 환장하겠네. 이들의 상품은 시대를 초월해도 너무 초월한 상태였는데, 하지만 이걸 팔지 못하면 가족들이 굶습니다. 그런 게 이게 제일 주력 상품인데 먹고 살기 위해 꺼내든 마지막 비장의 무기, 고무 텀블러. 뭐요? 그게 뭐요? 그리고 이 녀석을 알고 있는 서울 아가씨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이 녀석의 비밀스러운 능력. 뭐요? 당장 안 치워? 이건 뭐요? 결국 방문 판매는 공치게 되는 듯 싶었는데, 그때 누구세요? 여가 매춘업소라고. 경찰까지 들이닥칩니다. 그때 뭐예요? 저 방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방에 숨어있던 건 다름 아닌 동작 그만이야! 피킹 중인 손님. 경찰인데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고생들 하셨어요. 당황한 경찰들은 황급히 떠나지만 비장의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땐 기계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여기 있죠. 다행히 손님의 기지 덕에 물건을 지켜내는데, 나 잘했죠 언니들. 경찰 아저씨들이 이거 봐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꼰대 집주인 등장. 내 집에서 썩안 나가! 하지만 얼마 뒤 획기적인 마케팅으로 상상도 못할 퍼포먼스를 선보여서 아줌마들의 민심과 아저씨들의 흑심까지 사로잡게 되고 인생 역전하는 평범한 여성의 이야기. 몇 개 빼고는 거진 다 판 거지. JTBC 정숙한 세일즈. 1992년 조용한 마을 금제. 이 동네 사람들이 절대로 미모 자랑을 할 수 없는 이유인 금제의 페퍼 아가씨 진 출신 한정숙. 온 동네가 자랑하는 미모에 명석한 두뇌까지 가지고 있었으나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니 왜 저 얼굴로 팔자 늘어주게 못 살고? 뽑기를 잘못해 그러지. 뽑기? 묵직바 전공자스럽게 좀만 수틀리면 주먹을 사용하는 사장이랑 싸웠어? 아니 자꾸 시비 걸길래 못 참고 멘트 쳤어. 결국 월급 못 받는다는 얘기야? 다른데 알아볼 거야. 아니 금제에 당신이 다닐 만한 데가 또 어디 있다. 알아! 나도 안다고! 그러니까 꾹 참고 일한 거 아니야! 발성이 뮤지컬이야. 노담 남편 전성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아들의 국민학교 입학날. 저게 그거야? 당신 사촌오빠에서 얻어왔다는 거? 아니 저 요술공주 민키는 어쩔 건데? 아들의 취향조차 고려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그거 좀 하나 사주지.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월세도 자주 밀리는 판에 대책 없이 사주기는. 그거 대책 만들려고 일하잖아. 당신 요즘 애쓰는 거 알지. 근데 점점 돈 들어갈 일 많을 거래. 국민학생 되면 학원도 민호야! 남편은 돈 얘기만 나오면 딴 길로 새버리기에 우아한 사모님 오금이의 집에서 가정부 일도 하고 있었죠. 고마워 정숙 씨. 오늘 약국 몇 시에 맞춰요? 글쎄 비슷하겠지. 무뚝뚝하고 가정엔 소홀한 남편 때문에 금이도 쓸쓸하고 외로운 상황입니다. 정숙은 가정부 주급도 받았겠다. 아들에게 로봇이 그려진 남아용 가방을 사주려는데 저걸 사주고 나면 월세가 밀립니다. 하여 가방 대신 고기 반찬을 하기로 결정하는데, 그렇게 가져온 고기 포장용 신문에 적힌 광고. 월수입 50? 출퇴근 자유? 가정주부가 하기에 딱 좋은 부업. 하지만 정렬. 난 정숙한 정숙엔 버거운 일이었죠. 결국 다른 일을 구하러 다니지만 미혼만 가능하다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좀 이 시절에 유부녀가 직업을 구한다는 건 미안해요. 하늘의 별따기였고, 누가 월세만 제깍제깍 내주면 몇 달치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고이 모셔다 놓은 비상금을 꺼내는데 남편이 이미 꿀꺽했습니다. 맛있었지.
혹시 돈통에 손댔어? 썼다기보다 투자한 거지. 여보. 이거 잘 되면 1년치 월세 그냥 한 방에 해결이라니까. 안 되면. 그런 정숙의 뒤로 보이는 나야 들기름 아니고 정열적인 밤.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수상한 건물로 향합니다. 그때 아들 친구 엄마 영복 등장. 여기서 또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 아는 얼굴 있으니까 그래도 낫네. 들어가요. 저기 저는 같이 가봐요. 조선 팔도에 속옷 안 입는 인간도 있나? 속옷이 그냥 속옷이지. 응? 아니요. 이건 그냥 속옷이 아닙니다. 시골 여성들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판타지, 뉴 판타지. 어머 저거 뭐야? 스페셜한 속옷들의 등장. 가리고 보호하는 용도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속옷인 것이죠. 아니 이제 절반 이상 탈주합니다. 보통 여자들은 성생활에 관심이 없다고들 생각하지만 그건 틀린 얘기예요. 우리 여자들도 열정적인 성생활에 관심이 있고 누릴 권리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2명 남았습니다.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절대 안 왔을 거예요. 저도 이만 일어날게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답답하네요. 적어도 돈에 절박한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절박하다고 아무 일에나 뛰어들 순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나 거부감이 큰데 어떻게 물건을 팔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라면요. 물론 처음엔 낯설고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성공할 거라고 믿는 이유는 기존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60년대부터 팔기 시작했으면 30년이 넘은 건지. 세상에. 한 30 정도만 벌 수 있으면. 아이고, 진짜. 다달이 월세 걱정 없고 가방도 사줄 수 있는데. 이거 판매한 대금을 회사에 갖다 줘야 월급이 나오는 거랬지? 네. 초기 자본이 안 드는 대신에 이거 못 팔면 돈도 못 받고 그 다음 물건 지급도 없는 거라고요.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물을 수도 없는데 잘해야죠. 무조건. 한편 우아한 사모님 금이는 남편을 위해 열심히 저녁을 차리지만 밤이 늦도록 오지 않는 남편. 심지어 뒤늦게 와서 한다는 말이 맨날 이렇게 나 혼자만 아둥바둥하고 당신은 천하태평하고. 네? 내조라는 게 뭐예요? 응? 당신이 엄회장 사모님이랑 친해져서 찌끔만 구슬려줬으면 좀 좋아? 집구석은 더럽게 반딱반딱하네. 아니 청소를 잘해도 저 온갖 불평 불만에 아내에 대한 핑계뿐이었죠. 고등학교 때 전학 온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그치 정수가? 한편 정숙은 물건을 구하긴 했어도 팔 곳이 없어서 난처했는데 왜? 걱정하지 마 정수가. 성수 일자리 여기저기 얘기해놨으니까. 나 걱정 안 해. 알아서 잘할 거야, 민호 아빠. 그때 나야 정숙 씨. 방문 판매라는 거 우리 집에서 하자. 다행히 사모님이 기회를 주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정숙은 바로 사모님 댁으로 달려가는데 아니 버스에다 짐을 놓고 내립니다. 때마침 정숙의 눈에 띈 제가 저 버스에 뭘 주고 내렸어요. 저 진짜 중요한 건데. 멜로 눈가를 장착한 남자. 죄송한데 제가 좀 바빠서. 제 인생 마지막 희망이란 말이에요. 제발요. 서울에서 금제로 발령한 LT 경찰 김도현의 도움을 받게 되고 죄송합니다. 짐찾기에 성공합니다. 찾았어요. 그런데 긴장이 풀린 나머지 다리가 풀리게 되고 가방에 있던 것들도 풀리게 됩니다. 이게 그쪽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첫 판매를 시작하지만 로얄클럽 회장 와이프가 왔어. 금제 지역을 꽉 잡고 있는 로열클럽 회장 안의 심기를 건드려서 경찰 신고에 아니요, 그냥. 인트로에 그 상황까지 펼쳐지며 동네엔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민호는? 궁금해? X 모임에만 정신 팔린 줄 알았는데. 들었어?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당신이 너무 싫어하니까 이거는 내 사업이나 다름없어. 사업? 하지 말랬잖아. 발성이 대가리 웃어? 무슨 최재림이야? 내가 백수라서? 당신 회사 잘리고 월세까지 갖다 쓰면서 벼랑 끝에 몰린 거니까 난 뭐라도 해야 했어. 네가 나 만나서 팔짝 꼬였다고 많이들 떠들어댔잖아.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꺼져줄게.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리는데 어제 그 양반 때문에 물건도 제대로 못 챙겼잖아. 정말 감사해요.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사려고 미리 돈 넣어놨어.
이 언니 은근 귀여우시다. 금이 언니? 미용실하는 싱글맘 주리야. 사모님 금이가 물건을 사준 덕에 조금이지만 첫 매출도 올리고 판매 대금으로 집 나간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려 하는데 미화야, 오늘따라 뭔가 조용한 친구의 집. 미화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친구는 거실에서 사랑을 하는 것 같았는데 어딘가 익숙한 남자의 등짝. 남편이었죠. 정수야, 그게 아니라 평생 사고만 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단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가정을 지키려 했던 정숙. 그러나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그날 밤 엘리트 경찰 도연과 마주하게 되는 인사불성의 정숙. 아, 그 형사님이시구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술이 모자라서. 이미 충분히 취하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취하면 시름이 잊혀지고 기분이 나아진댔는데 괴롭거든요. 한편 무료하기 짝이 없던 일상에 정숙이 가져온 파란이 꽤나 즐거운 이벤트가 됐던 금이. 그런 금이의 모습이 남편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웃음이 나오나 봐. 나는 목 놓아 울어도 모자랄 판인데 로얄 클럽에서 내 위치가 말이 아니오. 그 시각 정숙과 영복은 여탕에서 새로운 영업을 시작했으나 내 남편한테 제일 예뻐 보이는 여자가 누구다? 누군디? 나는 안 줄 것이고. 딩동댕! 내 마누라 아닌 여자. 하지만 이런 농담도 농담으로 받을 수 없는 정숙. 이럴 때 평상시에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돼보면 되겠죠? 그럴 때 딱인 빨간 슬립이 있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숙 씨? 결국 영업하는 입장에선 최악인 표정 관리에 실패. 정숙 씨? 그렇게 이번 영업도 완전 망하고 뭔 뾰족할 수가 없을까? 이제 시작했으니까 계속 열심히. 그렇게 금지에서 가장 입거린 주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제가 방문 판매할 만한 장소가 필요한데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소개를 해달라. 혹시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긴요. 말하는 게 뭐 어렵다고. 다행히 주리는 이 사업에 긍정적이었고 기죽지 말고 잘해봐요. 난 이 사업 확실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까요? 맘 같아서 나도 하고 싶어요. 전 남들보다 훨씬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마음은 굴뚝인데 준비할 여유가 없어서요. 준비요? 이것도 사업인데 은근 준비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오늘만 해도 새로 나온 저 염색약들 다 테스트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알아야 손님들한테 권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업 하려면 그 속옷이며 기구며 체험하고 공부하고 너무 바쁠 것 같아서요. 그쵸? 정숙은 생각도 못했던 사업가의 마인드를 배우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나 슬립 공부를 다 끝냈어. 다음 공부 뭐야, 정숙 씨? 이거요. 속옷 스터디. 난생 처음 펴보는 영한 사전까지 꺼내서 제품에 대해 공부하는데 자, 요거는 젖꼭지, 요거는 남자의 끼, 이건 끼, 요것은 삽입, 이건 삽입, 요것은 귀라고 나오는구만. 이거는 뭐라 하셨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물건을 하나 써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은 금제의 최고 학력자 금이에게까지 찾아가 이건 강력한 마법의 지팡이가 여자의 성 에헤 유튜브 가이드 안돼 그것을 자극하여 환상의 세계로 이끈다 이런 말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대학에서 영어 전공한 게 이렇게 쓸 줄 몰랐네. 근데 말이야 정말 이래? 네? 진짜 환상의 세계로 이끄는 그런 기분이 드냐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 각자 그 자율학습 하기로 했어요. 자율학습. 그날 밤 낙원의 열쇠를 꺼내는 정숙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데 에헤 이거 폭죽이 왜 터져? 아니, 금지에 좋은 일 있나 봅니다. 어떻게 써봤어? 아니 나는 단칸방이라서 실패했는지. 어땠어? 진짜 환상의 세계로 인도했어? 이런 이야기를 극혐하는 정숙이었지만 빨리 여봐. 네, 잠시. 일따봉을 줍니다. 와. 네.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사업에. 나도 그래. 나도 이 사업에 자신감이 생겼어. 아니 어저께 우리 애들이 그 옆집 할머니 댁에 간 틈 타서 빨간 그 양파만 같은 슬립 있잖아. 그거 입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온겨. 그런데요? 나는 진짜 내가 양파가 된 줄 알았잖아. 그렇게 심기일전에서 다시 입걸 주리를 찾아가고 뭐 방판 언니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뭐 좀 부탁할 게 있어서요. 잠시만요. 나 숨만 좀 쉬고 올게요. 네. 그리고 주리의 아들한테 힌트를 얻는데 뭐랄까? 더 고급스럽게 마실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 똘똘한 녀석 덕분에 저급한 제품이라고 치부되던 것들을 고급화할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시작된 2차전 고급 어른 속옷 설명회. 먼저 금이의 남편이 아끼는 고급 술로 마을 사람들의 열을 올리고 음담패설과는 거리가 먼 정수기. 자신만의 세일즈를 시작하죠. 오늘은 구매에 대한 부담 없이 편하게 즐겨주세요. 구경만 해도 된다는 거요? 그럼요. 이 슬립을 보실게요. 나긋한 목소리로 제품을 고급스럽게 설명. 잠옷용 슬립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잔잔한 호수가 찰랑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호수가 찰랑이는 느낌이 뭐야? 자네 나는가? 그래서 지금부터 그 느낌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숙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금제 최초의 프라이빗 패션쇼. 처음 받기에 난해하기만 했던 물건들을 구매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세일즈 방법이었고, 같은 여자들끼리 있으니 다른 아주머니들도 크게 부담 없이 제품을 확인. 실구매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요술방망이 역시 술도 마셨겠다 분위기가 오른 이 상황을 틈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구매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판 성공. 처음으로 수십만 원을 만지게 됩니다. 회사에 그 급한 대금 치르고도 남겠어. 여보, 당신 얼른 차려 입고 읍내 모카 레스토랑으로 와. 로열클럽 회장의 눈치를 보느라 어매장네 사모님한테 사과 자리 마련했거든. 얼른 와서 맨 풀어주라고. 아내를 갑자기 불러냅니다. 아 내가 왜요? 긴 말 안 할게. 얼른 와. 결국 파티에 금이는 빠져야 하는 듯 싶었는데 아니야. 갈 거야 나. 자신의 뜻을 굳히는 금이. 결심했어. 뭘요? 이 일 해보기로. 요즘같이 활력 넘치고 재밌던 적이 없거든. 오늘까지 해보고 나니까 다시 예전으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서. 이렇게 금제 속옷 어벤져스가 결성되고 너무 감사해요. 이보다 더 힘이 될 분은 없어요. 나는 지도 편달 부탁해. 그때 뻔뻔한 아작을 들고 나타난 남편을 뺏어간 불륜녀. 너한테 전화를 할까 찾아갈까 몇 번을 망설였는데 못했어. 네 얼굴 볼 자신이 없어서. 지금은 자신이 생겼고. 근데 정말 그때 단 한 번이었어. 그날 나랑 성수랑 그랬던 거. 맞는 말을 합니다. 처맞는 말이요. 근데 그 일 있고 나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했어. 인태 씨가 알게 될까 봐. 그래서 깨달았어. 내가 인태 씨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랬구나. 내 남편이랑 잡으고 나서야 네 사랑을 깨달았다니. 어떻게 축하라도 해줄까? 인태 씨한테 말할 거야? 아니, 널 위해서가 아니라 인태를 위해서야. 인태도 내 친구니까. 이 뻔뻔하고 자기 아니만 생각하는 여자와의 대화를 딱 걸리고 무슨 저런 또 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불륜녀를 위해 그녀에게 어울리는 걸레빤물을 부어줍니다. 똥물을 부어버릴 거야. 그렇게 작은 마을 금제에 작은 희망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자신감을 얻은 금이는 옷장에 숨겨둔 슬립을 입어보는데 아직 봐주면 안 돼 뭐. 그때 약속을 바라맞고 로열클럽 회장과의 관계가 민망해진 남편이 집에 있었네? 남편 체면을 이렇게 구겨놔? 타박을 시작하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여보. 자신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금이. 처음 보는 아내의 당당한 모습에 놀란 남편은 내 말 듣고 있어요? 누님! 성 같으니까. 야, 숨 쉬어, 숨. 야! 당신이 아무리 날 그렇게 경멸해도 쳐다봐도 난 절대로 안 굽히고. 에헤이! 꺼졌던 사랑이 다시 불타오릅니다. 다음 아들의 등교 시간. 정숙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엄마, 누가 우리 집에 낙서했어요. 낙서? 그 낙서의 정체는 섹스였죠. 너네 집에 어쩌자고 이런 글자를 새겨놓겨. 어른용품을 파는 정숙을 향한 일종의 경고 문구였는데 그 어떤 놈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오히려 주민들은 민호 엄마 아니겠어? 피해자인 정숙 탓을 합니다. 네? 나 어제서 민호 엄마가 뭐 하는지 들었구만. 시상해. 그런 민망한 물건이라 팔고 다니니까 이런 사달이 나지. 설마 그 일 계속 할 생각은 아니지? 계속 할 거예요. 뭐야? 왜 그런 일을 혀 갖고는. 심지어 제일 걸리고 싶지 않았던 엄마, 친정 엄마에게 모든 걸 들키게 됩니다.
엄마. 왜? 이 더러운 물건들 상할까봐 겁나? 너 이러느라고 밤마다 쏘댕긴 거 권서방은 알아 몰라? 설마 이것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는 겨? 딴 여자랑 침대에서 묵찌빠 하다가 집 나갔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기는 애미인 나도 청천벽력 같은데 오죽 겪었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럼 뭐야? 권서방 남자는 역시. 바람 폈어. 내가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나간 거야. 하지만 엄마는 위로는커녕 나 혼자서도 민호 잘 키울 수 있어. 혼자 키우다니 이 더럽고 역겨운 물건들 팔아서? 역겹다니. 비난할 뿐이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어떻게 민호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 폈다고. 엄마 어떻게 내가 이 일하는 게 더 문제인 것처럼. 문제지 그럼. 이딴 일 하는 난 민호 봐주는 거 더는 못해요. 결국 엄마마저 모진 말을 하고 집을 떠나죠. 남겨진 정숙은 마음을 의지할 곳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낙서된 벽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철물점을 들린 정숙. 얼마예요? 13,000냐. 네? 페인트 한 통을 사는 것도 버거운 형편이었는데 에휴, 안 됐어. 처죽일 몹쓸 놈을 빨리 잡아야 될 건데.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없는 돈까지 써가며 집으로 향하자 안구에 멜로 눈가를 장착한 형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건 전혀 못 느끼셨고요. 전혀요. 평소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원한이요? 예, 저 낙서를 봤을 때는 한정숙 씨 일에 불만을 품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요. 뭐 방문 판매했던 분들이나. 아니요. 다들 이 사업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이런 해코지까지 벌일 사람은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젠 낙서를 지우려 하는데 생각보다 높은 곳까지 칠해진 낙서. 아무래도 정숙보다 키가 큰 성인 남성이 칠한 것 같은데 정숙의 손이 닿질 않자 멜로 눈깔이 도와줍니다.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아이가 곧 온다면서요. 여기 윗부분만 칠하고 갈게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경찰 아저씨야. 낙서한 범인 잡아주신대. 도연은 이어서 철물점으로 향하는데 빨간 라카 사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글쎄. 하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사장님의 TMI. 에이, 저 조심 좀이야. 묻었잖아. 아주 짱짱한데. 지금은 이거 구하려고 그래도 묻고요. 단종된 군화 얘기야. 퀴즈 탐험할 때쯤 이렇게 말이야. 저녁 7, 8시쯤 됐겠네요. 쌀집 아저씨라는 쌀집스 왜 사갔을까? 키워드를 넣습니다. 아, 지금도 봐. 너의 영업장 바로 앞에 이 쓰레기 자꾸 갖다 버리니까 내 열받아가지고 경고문 쓴 거요. 하지만 쌀집 아저씨도 범인이라 특정하기엔 어려웠죠. 그 시각 정숙은 이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방문 판매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내일 오후에 시간 좀 되지? 민호 맡길 데가 없어서. 다음날 내 아들이에요. 둘이 같은 반이래요. 어머, 정말? 다행히 호감 매력녀 주리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맡길 때 뭐 찾았음. 여기 두고 가요, 언니. 어떻게 그래요, 일하는 가게. 손님 보면서 애 보는 게 일이잖아요. 게다가 둘이 같은 반 친구인데 오죽 잘 놀겠어요. 걱정 말고 가봐요. 고맙게도 아이를 봐주기로 하죠. 덕분에 방문 판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세주머끼리 신나게 회포를 푸는데 정수아. 갑자기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저 남자는 그 X년 남편 맞죠? 대야. 정숙의 남편을 뺏어간 여자의 남편. 학교 동창 인태. 잘 됐다. 안 그래도 너한테 한번 가려고 했는데. 나한테 왜? 네가 한다는 방문 판매 우리 집에서 한번 할까 싶어서. 너네 집? 비와 생일맞이 이벤트를 할까? 너한테도 좋을 것 같고. 알다시피 우리가 애가 잘 안 생기잖아. 미화가 그런 쪽으로 영 흥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아니 자기 남편과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는데 흥미가 없다니 정숙은 친구 인태를 위해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았지만 미화가 그래? 부하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자기가 그런데 흥미가 없다고? 어? 나 못해. 왜? 저기 그 일 말이에요. 우리 정숙 씨 대신에 제가 가도 될까요? 아, 너 많이 바빠? 우리 정숙 씨 스케줄이 아주 꽉 차버렸어요. 다행히 눈치 센스만 내빈 영복이 가요? 예. 상황을 정리해주는데 그렇게 미용실에서 기다리던 아들과 집에 도착하니 수상한 택배가 와 있습니다. 오, 아빠다. 내 선물인가 봐요. 뻔뻔하게 택배를 보낸 남편은 민호야, 아빠야. 아빠는 이 로봇가 참 부러워. 같이 잠들 수도 있으니까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아주 가증스럽게 아들을 이용해서 복귀각을 재고 있었죠. 그런데 방문 판매를 하던 영복이 하필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들 민호를 데리고 인터넷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정수가 네가 여긴 왜? 내가 불렀어. 당신 생일 파티 이벤트로. 불편하면 그냥 가도 돼, 정수가. 나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아. 돈 되는 일인데 나야 좋지. 민호는 인태가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가고
그렇게 시작된 불편한 방문 판매. 어딘지 삶이 구덩이로 빠진 정숙과 달리 불륜녀 미아는 친구들과 즐겁기만 한데 잠시 후 불편한 세일즈가 끝나자 불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민호야! 여보. 민호 여기 안 왔어? 민호가 실종됐습니다. 민호 어딨어? 한밤이 됐어도 민호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고 없어. 정수가 애를 왜 혼자 뒀어? 팝콘 사주려고 잠깐 나왔는데 넌 늘 아무것도 모르네.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항상 모른다고. 정수가 진정하고. 나 이거 때마침 멜로눈깔 장착 엘리트 도연이 신고를 받고 오는데 제가 살던 미국에서는 디즈니랜드라는 큰 놀이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놀이동산보다도 작은 마을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저희 엄마예요. 엄마! 전화를 받고 함께 민호를 찾던 엄마가 지금쯤 자고 있어야 될 애를 갖다가 어쩌자고 그딴이라는데 애를 끌고 다니길. 또 정숙 탓을 하고 그럼 어떡해? 내가 하지 말랬지. 싫다고, 더럽다고. 딴 사람이면 몰라도 내 딸이 그런 천박한 물건 팔고 다닌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려. 정숙의 가슴에 비소를 꽂습니다. 엄마. 돈에 눈이 뒤집혀도 유분수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엄마는 엄마답다고 생각해? 안 그래도 미칠 것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모질만만 골라 퍼붓는 거 이게 엄마다운 거냐고. 결국 서로의 마음과 몸에 상처만 남기고 떠나는 모녀. 영화관에도 화장실에도 학교에도 그 어디에도 없던 민호는 혹시 아빠를 찾아 나선 게 아닐까요? 놀랍게도 아빠가 금대에서 마지막으로 다니던 공장 앞에서 지쳐서 자고 있었죠. 사장님한테 아빠 다시 일할 수 있게 부탁하려고요. 그럼 우리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잖아. 아버지의 잘못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민호. 정말 감사했습니다. 잠시 후 형사가 떠난 자리엔 정숙을 위한 약이 있었죠. 다행히 힘든 일들 끝에 봉급날이 찾아오고 정숙과 영복은 이걸로 그렇게 사고 싶었던 아들의 가방과 평생 해본 적 없던 감사합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돈내산 쇼핑도 즐기죠. 정숙과 영복은 소녀의 기분으로 다신 없을 너무나 행복한 순간을 만끽합니다. 잠시 후 정숙의 시선 끝엔 쓸쓸해 보이는 엄마가 있었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엄마 집 이쪽 아니잖아. 뭐 하려고 다시 왔어? 이러고 있을까 봐. 피하려면 아버지가 피해야지. 엄마가 그렇게. 사실 정숙의 엄마는 바람난 남편을 피해 다니고 있었죠. 그때 말이야. 딱 네 나이였다. 내가. 아무도 없는 계획지서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정숙의 어린 시절 정숙의 아버지는 아버지다! 아 뭐요 안 들어오고? 멋대로 두 번째 아내를 들였었고 뭐야? 왜 이리 늦었어? 갑자기 들어와선 자신과 아이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간 파렴치한 여인. 이것도 좀 같이 부탁해요. 순간 눈이 돌았던 것 같아. 그런 여자와의 싸움에서도 남편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괜찮은겨? 아 봐봐. 정숙 아버지. 다른 여자를 옹호하기 바쁜 쓰레기였고 그런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엄마는 보지 마라.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었죠. 욕정에 눈이 먼 인간들 때문에 내 가정, 내 인생이 망가진 게. 근데 딴 사람도 아니고 내 딸이 그 여자나 입을 법한 그딴 속옷이나 판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 내가 널 모르냐? 살라고 애쓰느라 그런다는 거 알지. 안쓰러운 내 새끼. 모진 말 쏟아내고 돌아서면 내 맴이 더 미어졌어. 그렇게 모든 진심을 털어놓고 나서야 두 사람의 마음에도 비가 깁니다. 아이고 이제 그치나 보다. 이거. 엄마의 아픔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니었다. 어린 정숙도 사실 엄마와 아빠의 관계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 여자가 온 뒤 엄마는 항상 지쳐 보였고 어린 내 눈에도 무거워 보였다. 무겁대. 네가 게 뭐 무겁다고. 무겁지 않다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이제와 생각하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책임감과 사랑으로 자신을 키워준 엄마였기에 자신도 같은 슬픔을 겪고 있음을 더욱 바라기 힘들었던 정숙. 엄마는 자신이 모질게 말하던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처음 산 물건이 자신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었음을 깨닫고 저도 힘들면서 돈 아깝게. 무수한 세월이 얼마나 외롭고 서른 시간들이었을지
엄마가 되어보니 사무치게 아프다. 그리고 그날 밤 낙서범의 정체가 특정되는데 찾은 것 같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설물점. 형 이거요? 알파벳을 나만 이렇게 쓴다고 어찌 장담하는데? 그런데 왜 한정수 씨 집 앞에 선생님의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그토록 자랑하던 단종된 군화의 족적. 현재는 구하기 힘들다던 선생님의 신발과 아주 일치하더라고요. 설물점 사장이 범인이었습니다. 뭐 더 말씀드릴까요?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닌 척 빼던 사장은 역겨워서 결국 모든 걸 실토합니다. 그딴 저질스러운 물건을 갖다 팔면서 애 엄마한테 요상한 물이나 드리고 이? 부끄러움이라고는 물러는 것 같길래 내가 느껴보라고 했다. 왜? 하지만 사장은 끝까지 당당했고 아저씨, 당신 미친겨? 같은 동네에서 수십전을 얼굴 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야? 진짜로 소름 끼치는 거는 민호 엄마야. 그 꼴 당하고도 또 잘만 팔러다니던디. 제발 좀 용서 좀 해주라. 평소 같았으면 넘어갔겠지만 설물점 사모님의 손을 뿌리칩니다.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하죠. 이제 정숙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편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건 정숙만이 아니었고 한가한 오후를 보내던 줄에게 찾아온 자연재해 같은 소식. 네? 10만 원을 더요? 아,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하루아침에 월세를 2배로 올려버린 건물주의 결정으로 줄이도 벼랑 끝에 서게 되는데 그때 언니들도 정숙 언니네 가는 길이에요? 너도 소식 듣고 옮겨?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낙서한 이유가 뭐 역겨워서? 아 진짜 역겨운 짓 벌인 사람이 누군데? 그러니까 우울하게만 했던 정숙의 마음에 이들이 힐링이 되고 웃음이라도 나니까 다행이에요. 웃어도 되죠. 철물점은 망해가고 이 사업은 더 흥할 거니까요. 응? 왜냐? 내가 이거 해보려고 하거든요. 주리 씨가요? 가게 때문에 힘들다 하지 않았어요? 가게 때문에 몸살이다간 가게 빼게 생겼어요. 월세 올려달래서. 그렇게 줄이도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합니다. 월세 오른 거 말고 주리 씨도 합리하는 거 말이야. 우리 넷이 뭉치면 뭐가 되든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정식으로 뭉치게 된 방판 시스터즈. 이들과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보였는데 이제부터 뭘 하면 돼요? 아, 뭘 하면 되죠? 뭘 하면 돼, 정숙 씨? 아는 게 없어도 너무 없는 이들. 그걸 이제부터 의논해 볼까요? 금이의 집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봐도 별다른 아이디어는 나오질 않고 얼떨결에 화장품 방판에 참여하며 휴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모님 덕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네요. 여기가 어디요? 꿀잠을 잔 정숙은 이거 설문지인데 한 장만 부탁해요. 이거 쓰면 샘플 2개를 주신대요. 방판 설문에 참여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뭔지, 바라는 점은 뭔지 조사하려고. 이걸 알아야 매출이 느는 거라면서 매년 하대. 우리도 저거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 사업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정숙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각자 맡은 구역대로 조사한 뒤에 주리 씨 미장원에서 모이는 걸로 할까요? 개발이요. 에싸들 파이팅! 하지만 이들의 당찬 포부는 생각보다 쉽게 꺾이고 안녕하세요. 저희 방문 판매 관련해서 설문조사 중인데 정숙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미 소문이 쫙 난 금제에선 모두들 정숙과 엮이기 싫어했죠. 그때 멜로 누나 김도연의 발견. 깜짝이야. 저 기다린 겁니까? 네, 제가 하는 일 관련해서 설문조사 중인데 많이 바쁘세요? 그럼 딱 5분 드릴게요. 드디어 개시하게 된 설문조사. 그런데 질문의 클래스가 귀하께서는 빅도를 아십니까? 뭐요? 이거 참 대답하기가 알아도 좀 그렇고 모른 척하기도 좀 어렵고. 예, 압니다. 왜 그때 주워드리면서 제가 다양한 물건들을 봤었잖아요. 다음 질문이요. 네, 다음 중 꼭 한번 구매해보고 싶은 물품은 무엇입니까? 1번 더, 2번 또, 3번 팬티, 4번 향기 나는 없습니다. 6번 구매의사 없음. 어려운 질문은 계속 이어나가고 귀하가 성적 판타지를 펼치고픈 장소는 어디입니까? 꼭 답해야 하는 겁니까? 도연이 대답에 어려움을 겪죠. 이 설문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돼요. 다 듣고 있으면서 무슨... 네? 아닙니다. 질문 계속 하시죠. 3번. 4번. 1번.
정말 감사해요. 잠시만요. 저 혹시 잠깐 시간 되세요? 왠지 알몸이 된 것 같지만 정숙의 열정적 모습이 도연에겐 좋게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방판 시스터즈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철문을 해주는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철물점을 중심으로 모인 금제 부녀의 카르텔에 줬어 얘들? 에이, 낙서 피해자인 정숙을 배척하고 있었죠. 근데 작비는 엄마가 보기와는 다르게 보통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갔나? 어메. 아니 그럼 민호 엄마 그런 그 난리가 났는데도 여자 정신을 못 차리게요? 자신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평가와 환영받지 못하는 이 일의 분위기들 이젠 정말 그만둬야 하는 생각과 동시에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눈앞이 막막한데 다음날 기운을 차린 정숙은 여보세요? 본인이 잘못한 일도 아닌데 지금 쉬었다 내리게 생겼잖아. 샷다는요. 주인이 내리는 거예요. 응? 주인이 샷다 내리고 자물쇠 채우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라고요. 물건 하나 못 팔아도 새벽부터 일어나 먼지 털고 마당 쓸면 그 집은 장사하는 집인 거죠. 그렇지. 억울해서라도 입간일에 절대 샷다 못 내려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 보여줄 거예요. 먼지 털고 마당 쓸면서. 그렇게 의지를 불태운 정숙은 방판 시스터즈와 심리일전에서 주리의 미용실 앞에 자리 잡고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뒤 고급 팬티를 사은품으로 걸고 다시 설문을 시작합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제대로 샷다 한번 올려볼까? 이들의 계속된 진심에도 주민들이 모진 말을 하자 아따 그만하면은 생각 고쳐먹을 줄 알았더만. 저기요. 근데요. 정숙은 더 이상 참지 않았고 제가 어떤 생각을 고쳐야 될까요? 에? 전요. 사장님도 그렇듯이 먹고 살 돈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피해를 준 적도 남의 집에 해코지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떤 생각을 고쳐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서요. 맑은 눈에 광인이 되어갑니다. 이런 눈빛은 피해야 돼 라는 걸 느낀 카르텔은 무너지기 시작. 어메, 이거 왕방울차 아니요? 맞아요 왕방울. 보들보들이야. 역시 들켰는데 억지로 빤스 갈아입힐 생각 없으니까 그만 좀 뭐라고 해요. 그러면 뭐 나도 하나 줘봐. 덕분에 설문조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성황리에 이벤트가 마무리됩니다. 그날 밤 대한 비품을 반납하는 정숙은 TV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다소 생소한 그룹을 보는데 처음 들어보는 분위기의 현란한 음악과 춤 때문에 멜로디가 조금 아쉽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혹평이 쏟아집니다. 생각보다 평이 안 좋네요. 기존에 잘 못 보던 시대를 앞서가는 느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왜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일단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이니까요. 노력한 게 있는데 상처받았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왠지 잘 될 것 같습니다. 도현 씨도 합류하십시오. 잘 팔 것 같아요. 네? 상처받고 무너질 만한 일에도 꿋꿋하게 버티는 사람들이 잘 되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요. 세간의 평가를 신경 쓰기보단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정숙에게 아,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강한 분이니까 본인을 좀 더 믿어보세요. 본격적인 플러팅을 하는 도연. 네? 마침 흩날리는 벚꽃. 시대를 앞서다 못해 초월해버린 방판 시스터즈의 금제에서 자영업으로 살아남기. 정숙한 스에이즈는 JTBC에서 만나보세요.